안녕하세요. 포마스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FM 수능 특강 기백 첫 단원이죠. 기백 첫 단원. 자, 평면곡선이다. 그쵸? 평면곡선. 예전에 2차 곡선이라 불렀던 놈인데요. 지금은 이제 평면곡선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자, 이 단원에서요 나올 만한 것들을 선생님이 찍어준다. 찍어주고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찍어줬는데 저 V쌤 뭐하는지 뭔 소리야 저게 도대체 모르겠는 학생은요 좀 많이 늦기도 했는데, 그치? 늦기도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요 보고 와야 돼. 이론 강의 다시 찾아보고 교과서 찾아 공부하시고 공부하고 와야 된다. 알겠죠? 이것만큼은. 자, 평면곡선은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일단 이게 먼저 해볼까요? 보통 2개 3개 나오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평면곡선에서는요 2문제 출제 예상입니다. 뭐라고요? 2문제 출제 예상이야. 예상.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상. 아니야. 예상. 플러스 알파로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2.5, 3까지는 안 갑니다. 알겠죠? 3까지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는 언제? 전범위에서. 선생님 무슨 예언가야? 아니야. 그냥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고서 약간 데이터가, 통계적 바탕인 데이터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경험상 평면곡선에서는 2문제 출제 예상입니다. 플러스 알파는요, 알파는 뭔데요? 한 문제입니까? 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실은 이제 이따 또 설명할 텐데, 수학 내적 응용에서요, 예를 들어서 내적 응용에서 사실은 무슨 문제야? 사실은 평면 벡터 문제예요. 그렇죠? 평면 벡터 문제인데 벡터 문제를 내면서, 얘를 내면서 그 모델로서 2차 곡선 갖다 놓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얘기죠. 그렇죠? 뭐든지 가? 안 가? 안 가면 이제 그런 문제를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까지도 출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전범위에서요 2개 내지 3개인데 2문제는 확실히 나올 거고, 확실히 나온다. 그 다음에 왜요? 추가적으로 격가지 형태로 좀 나오거나 3문제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진다 라고까지 얘기해 주고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평면곡선에서는요 공부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곰처럼 공부했으면 이제 좀 여우처럼, 그쵸? 이번 6월 7월 8월 레벨업 기간에는요 좀 여우처럼 공부하셔야 돼. 첫 번째, 당연히 2차 곡선의 정의 관련된 문제는요, 이거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정의 관련된 게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정의는요, 자, 원, 이거 뭐야? 2차 곡선이니까 원도 넣어줄까요? 원. 그 다음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요 네 마리에 각각의 2차 곡선의 정의와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만큼은요 술술술 나와줘야 돼. 술술술 나와줘야 돼. 그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요, 정의도 안 돼 있으면서 바로 문제 풀고 들어가 낑낑거리고 싸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지. 봐요. 원. 나는 안 적어. 니들이 중지시켰다 적든가. 왜? 그냥 감원 총정리의 찍기 특강이거든. 찍고 말 거야. 이런 거 나온다고. 반드시 나와. 원은요 평면 위 한 정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모임. 포물선은요 평면 위 한 정점과 한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그런 모임. 타원은요 평면 위에 두 정점에서부터 이루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 그런 모임. 쌍곡선은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정점에서 이루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 그러한 점들의 모임. 샥샥샥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는요, 원은요 정의에 들어있죠. 중심과 반지름. 그 다음에 원은 더 알아야 돼. 중심각, 원주각, 부채꼴,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활골, 현, 기타 등등 많은 걸 이미 중학교 때부터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 이 원은 반원도 자주 나오고, 그죠?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원은 그냥 당연히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포물선은요 준선, 꼭지점, 준선, 꼭지점, 초점. 핵심 키워드는 준선과 초점. 그쵸? 준선과 초점. 기본형만 잘 익히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표준형, 일반형 난리치는데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해. 그쵸? V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 알겠냐? 안 나와. 기본형만 완전히 마스터하세요. 만약에 표준형이 나왔을 때도 있는데요 거의 출제 빈도가 미미할 뿐더러 그냥 평행이동 정도만 할 줄 아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닥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나오더라도 안 나온다가 거의 확실하고요. 그쵸? 다음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초점과 그다음에 준선인데요, 요놈이 정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좀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네, 타원 쌍곡선. 타원은 아까 뭡니까? 얘는요, 초점, 장축, 단축, 여기까지 어떻게 좀 버티는데 애들이 이쪽 가면 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정의가. 그죠? 반드시 익혀. 정의 익힌 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는요, 주축의 길이, 초점, 주축의 길이 다음에 뭐야? 점근선 관계까지. 점근선 관계까지 잘 익혀두도록 해라.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 관련된 실제 문제풀이요. 실전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책들에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제공하고 있는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들을 다 푸는 게 제일 좋아. 알겠죠? 응? 정의 관련된 것들, 정의를 활용해서 기출문제에 관련된 것들 많이 풀어라. 한마디 잔소리 더 해주면 여기까지 해줄게. 이 정의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 여러 가지 2차 곡선의 성질들이 있어. 평면 곡선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알면은 그 문제를 되게 빨리 풀 수 있어. 이런 것들 제법 많아. 그러니까 포물선이건 타원이건 쌍곡선이건 그걸 알면은 되게 해당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에 관련된 중요한 성질이나 어떤 이해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알면 좋지요. 알면 좋아.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요 수능에 관련된 이 정의 문제를 못 푸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아는 정도, 꼭 필요한 수준까지, 요 정도 수준까지만 선생님이요 너희들한테 2차 곡선의 성질을 아는 정도까지, 정의 말고 각각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아는 것까지만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더. 그럼 문제 풀다가 내가, 그리고 그걸 무슨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 절대 안 돼. 너희들이 이런 정의에 의해서 그러한 성질들을 이해하는 차원까지, 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이해하는 차원까지 된 상태에서요 그게 익숙해져서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성질이야. 그러면 그거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공부를 이따구로 하지 말라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각각의 2차 곡선의 정의를 제대로 익혀서 이거를 실전 문제에다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는 건데, 근데 어떤 책들, 어떤 해설서에는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요런 닮음 활용해서 닮음 결과적으로 이래, 이러이러한 결과물만 가지고서 그것만 익혀가지고 해당 문제를 푸는 그러한 못된 습관은 버리시라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고작 해봤자 2문제 나오는데 요건 나와봤자 1문제 또는 1문제 반이 출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마스터해야 되고,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번 주에는요,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날 때까지 2차 곡선 평면 곡선의 정의가 흔들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100% 나옵니다. 두 번째 뭐 나올까요? 접선 나옵니다. V쌤 뭐 이렇게 찍으면 다 찍죠. 다 찍어. 다 찍는데 찍어놓고서 우리가 시험 나올 때 전 범위에서 이 단어를 시험 나올 때 주목해 보자고. 그리고 아니 3월 4월도 물론 모의고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 범위가 아니잖아. 전 범위가 아닐 때 2차 곡선 평면 곡선의 문제를 가지고 낑낑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선생님은요 물론 있지요. 있는데요. 있는데 있지요. 물론 그것도 공처럼 공부할 필요도 있지만 이제는 약간 여우처럼 왜요? 어차피 우리는 수능 보는 거잖아. 수능. 그쵸? 수능에 나오는데 초점을 두고서 공부해야 된다. 접선은 말이다. 선생님 접선 유형 3가지요. 그쵸? 3가지. 원래는 판별식 D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근데 2차 곡선의 접선 유형 3가지. 뭐뭐 공부했었죠?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또 안 적어. 자, 접점이 주어지면요 끝났어. 그쵸? x제곱 대신에 x1 x를, y제곱 대신에 y1 y를, x1창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1을, y1창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1을, 접점이 x1 y1일 때 또 이건 안 나오니까 말자. 얘기는 해줄까? 이런 것도 있잖아. x-a의 완전 제곱은요 x1-a 괄하고 x-a. 안 나오니까 위에 거만 알아도 충분해. 다시 한번 뭐라고? 그냥 2차 곡선상에 x제곱 대신에 접점의 x좌표 x1 곱하기 x를, y제곱 대신에 y1 곱하기 y를, x1창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1을, y1창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1을 넣어주면 바로 접선 나옵니다. 알겠죠? 땡. 2번 기울기가 주어질 때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공식이 다 있는데 어떤 때만 성립하는 거야? 기본형일 때만. 그리고 시험은 언제 나온다고? 기본형일 때만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해둡니다. 알겠어요? 암기해두는데 포물선 관련된 접선 공식은요 암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게 y제곱 4px, x제곱 4py 두 개가 다르기도 할 뿐더러 이거는 판별식 D 있으면 금방 나와. 알겠죠? 금방 나오기 때문에 포물선 접선 기울기 주어져 있습니다. 포물선 구하는 접선 공식 외우지 말고요. y 콜 기울기 아니깐요.
이거 아니까 K 값만 구하면 되잖아. 판별식으로 푸세요. 대입해서 알겠죠? D가 0이다. 됐어요? 나중에 타원과 쌍곡선, 타원은 길게 합니다. 어떻게 y 콜 y는 써줄까 이거는요? y는 길게 하라. mx 뿔마 로또에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암기합니다. 알겠어요? 언제? 타원이 기본형일 때 기울기 m 알고 있고요. a제곱 b제곱이 뭔지 알죠? 타원 기본에 밑바닥 깔려있는 놈들. 됐어요? 쌍곡선일 때는 요거 마이너스 바꿔주면 되겠죠. 알겠죠? 됐어.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있다. 알아둡니다. 세 번째 곡선 바퀴 한점의 문제인데요. 그거는요. 그때그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1번 유형에 있던 접점을 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풀든가, 문제에서 접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또는 기울기 관련된 어떠한 응용 문제를 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식을 세운 다음에 그 곡선 바퀴 한 점을 지난다는 걸 나중에 이용해서 문제 푼다라는 것까지도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잘 나오는 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접선 관련된 것들 하여튼 간에 세 가지는요 깔쌈하게 마스터가 돼 있어야 돼. 왜? 자주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다. 등장 가능합니다. 등장하고 있고. 알겠어요? 출제 얘가 하나 이상 먹고요. 아까 두 개 중에서요. 얘는 한 0.5는 무조건 먹습니다. 알겠어? 0.5. 그죠? 0.5는 먹어. 그 이상일 수도 있어. 그쵸? 자, 다음 세 번째요. 자, 세 번째로요. 여기 수학 내적, 외적 응용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2차 곡선, 평면 곡선에서요, 이 외적 응용이 예전엔 자주 등장했었어요. 뭐 터널, 뭐 이렇게 터널에, 그렇죠? 포물선의 일부, 아치형, 그죠? 또는 타원의 일부 많이 등장했었는데, 뭐 아니면 안테나 이런 거, 그렇죠? 니들 교과서 문제 풀다 보도 많이 나올 거야. 안테나, 포물선 형태, 또는 뭐 항만, 항구, 포물선 형태, 기타 등등 2차 곡선의 외적 실생활 응용 문제가 많이 등장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그 빈도가 떨어진 추세입니다. 알겠어요? 알아두세요. 그렇다고 뭐 이런 거 앞으로 외적 응용 풀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전범에서 떨어진 추세다. 알겠어요? 떨어진 추세고 알아둬야 할게. 야, 일단 내적이요. 내적. 이건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거는요 출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내적 응용 문제는 다른 단원과 연계되는 거거든. 물론 내적 응용에서 자기 자신끼리 원과 포물선, 원과 타원, 원과 쌍곡선, 또는 타원과 쌍곡선, 또는 포물선과 타원 지들끼리 짬뽕대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건 단원 내에서 저 정의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이해하니? 일단 내적 부분은요 잘 들어. 삼각함수와 관련돼서요 2차 곡선이요 짬뽕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2차 곡선 문제인데 풀다 보면은요 삼각함수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지. 그치? 이해 갔죠? 이런 것도 약간 이제 정답률이 떨어져요. 저 정의 문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특히나 접선 문제 어려워지거나 이런 게 좀 정답률이 떨어져. 요 단원 내에서는. 다음이요. 아까 얘기했죠? 평면 벡터요. 사실은 벡터 문제인데 2차 곡선 뭐 타원이나 기타 등등 갖다 놓고서요 벡터적인 해석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럴 때 이제는 어떻게 벡터 문제 풀지만 실제 기술도 돼 있어. 벡터 문제를 푸는 거지만 뭐요? 2차 곡선의 평면 곡선의 성질을 알아야지만이, 저 정의를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 등등등 이렇게 약간 꼽사리 끼듯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명심합니다. 알겠죠? 됐죠? 좋아요. 자,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요. 이런 바뀐 교과 개정에서 이거는 나올 확률이요 0.5 미만이긴 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돼. 뭡니까? 매개 변수 미분법과 음함수의 미분법이죠. 음함수의 미분법. 요 미분법을 통해서 사실은 뭡니까? 해당하는 딱 2차 곡선 어떤 순간 어떤 변수 매개 변수건 음함수건 딱 어떻게 해요? 딱 우리가 원하는 접점, 보통 접점 그 순간에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이걸 구할 수 있겠냐고. 물론 이 자체로 그냥 그 상태 미분계수만 묻기도 하는데 사실 좀 더 나아가게 되면요 그런 2차 곡선 음함수 이런 2차 곡선 상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같은 말 다 같은 말이야.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아까 했던 이 접선 관련된 문제랑 샤샤샷 저 연관시켜가지고 또 출제도 가능하겠죠. 그쵸? 근데 보통 어떻게 단순하게 요 정도 미분법 정도 하는 것 정도까지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주 빈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알겠죠? 빈출되고 있으니까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근데 요놈은 시험 범위가 좀 작을 때는 자주 등장했었는데 이제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되면요 조금 나오는 추세가 깎여서 대충 찍어줄게. 요거 0.5
이거 0.5보다 약간 위 0.5. 이 새끼 1. 알겠어요? 두 문제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요 정도까지야. 이게 기백 평면 곡선의 전 범위에서 올해 수능에 분배될 문제들이라고 V쌤이 찍는다. 찍어줬어요. 그럼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일주일 동안에? 당연히 니들이 모의고사 기출을 풀던 또는요 EBS 수능 특강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뭡니까? 각종 갖고 있던 기본수학 문제를 공부할 때 자기가 안 됐다라고 생각할 때 나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요 해당 관련된 기출문제 제공되는 거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도 보시고 본인 스스로 좀 찾아서 금주내로 평면곡선을 아그작 마스터하거라. 이번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